자, 매주 금요일이면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하죠.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윤석열 직무수행 잘할 것이다. 55%. 역대 최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해가지고요. 87%였어요. 같은 기간. 윤석열 잘할 것이다. 55%. 그리고 잘 못할 것이다는 또 올라갔습니다. 한 1, 2%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초반에 이재명 후보랑 굉장히 그러니까 박빙의 차이로 이기기도 했고, 처음에 나오는 순간 국민 화합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도 존중하겠다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나 점령군 질세,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민생이 아니라 집무실 옮기는데 올인했던 효과. 이게 초반에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안 좋으면 그 벗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윤석열이 간과했던 게 지금 효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역대 최저.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87%였으니까 32% 정도의 기대가 낮다. 기대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도 죽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이 금요일 날 발표한 갤럽 지지율은 42%. 재임 5년차 4분기 42%. 역대 최고. 애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고공행진에 그러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맞아요. 저것밖에 안 돼? 할 수 있는데 정권을 뺏긴 대통령이에요. 근데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42%인데 왜 역대 최고냐? 같은 기간 다른 대통령들 한번 볼게요. 갤럽의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노태우 12%, 김영삼 6%, 이게 IMF 때예요. 김대중 24%, 노무현 27%, 이명박 24%, 문재인 대통령 42%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김정은 그렇죠. 여사 네. 공격하고 이런 식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너무 높다고 하시는 분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잘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55%인데 문 대통령의 87%랑 비교를 해보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윤석열이 잘하겠느냐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윤석열 당선자가 잘하겠습니까? 윤석열 당까지 듣고 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 쪽 사람들은. 아, 그렇지. 예. 그래서 저쪽에 위주로. 그렇죠. 윤석열에 그나마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 답변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정답?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5%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 때문에 끊듯이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여론조사가 오면 고분고분 받겠냐고 윤석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최신 아이폰 13인데요. 부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상은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 여론은 윤석열 찍은 48%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지지율이 55%라고 너무 높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역대급으로 낮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잘못 세팅이 딱 되잖아요. 출발하면은 계속 어긋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뭔 필요 있냐고 했던 그 윤석열이 나중에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은 불법이야. 저 촛불은 어디서 무슨 돈으로 샀지 같은 소리를 이명박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호수는 어디서 샀지 이제 이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 나가는 걸 막 선동했던 새날 방송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재명 인터뷰를 한 7, 8번 했다더라. 그럼 이제 이재명이 되게 배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애들 긴장들을 해. 즐겁게 해. 새날 방송 재미없다고 소문났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제 탓 아니에요. 재밌게 좀 해. 너 경직되지 마시고요. 아니 방금 그 말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숙연해진 거예요. 이게 남이 잘못되는 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격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인성은 아니고 나라가 걱정돼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600만 명은 나보다는 나라 생각이 지금 사실 윤석열이 됐다는 게 분노하는 게 뭐예요? 나라 걱정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내 걱정이에요. 저쪽보다 우리가 진짜 수준이 높다는 거를 생각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전혀 저는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고요. 걱정됩니다.
나는 윤석열보다 더 나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걱정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목욕탕 이제 패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우나에 아줌마들이 윤석열 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윤석열을 뽑았지만 누군지 알잖아요 멤버들은. 그렇지만 윤석열이 TV에 나오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건 뭐냐고 도대체. 뭘 난 저를 그래서 쳐다보면서 그러세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예. 자, 아까 말한 그 김정숙 여사의 그 뭐 패션 이런 거 갖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특활비 프레임을 걸었던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박근혜 때 특활비는 어땠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나온 게 2017년 3월 12일입니다. 박근혜 2년 21일간 사용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가 35억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요. 2개월 21일간 하루에 5천만 원씩 썼어. 뭐 했을까? 야, 진짜. 뭐 했을까 진짜. 그때 직무정지 활동 중에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어. 청와대 출입교자 신년 간다며. 그때 기억하신 거 노트북 같은 것도 못 들고 들어가고 두손 공손히 모으고 했던 그거하고 정규제 TV랑 인터뷰한 거. 근데 하루에 5천만 원씩 썼어. 뭐 했을까? 그 양손 고스란히 모으고 있는 애들 선물이라도 하나 씩 들려보내야죠. 예.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그렇게 외람되지 않게끔 업무를 하는 거지. 예.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역대 정권 연평균 청와대 특활비 편성 규모. 김영삼 정부 97억 원, 1년이요. 김대중 정부 101억 원, 노무현 정부 107억 원, 이명박 정부 130억 원, 박근혜 정부 141억 원, 문재인 정부 연 97억 원. 스스로 줄였고요. 특활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받을게라고 감사원에 요청을 먼저 했던 게 최초의 문재인 정부예요. 진짜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놨으면 지금의 김정숙 여사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쓰라고 준 돈에 있어서 물론 투명하게 쓰는 거는 맞지만 이게 또 안타까운 면도 있는 거죠. 좀 쓸 땐 써야 되지 않았나. 언론에 다른 정부들 이렇게 봉투 많이 더 돌리고 했는데 결국 주나 안 주나 똑같이 까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또 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관련해서 자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해년마다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줄였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써보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비리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박근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하루에 5천만 원씩 써버렸어. 이거 두고 가면 남의 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이랬단 말이에요. 2016년 예산이 184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162억, 그 다음에 112억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숫자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를 썼으면 김정숙 여사가 양산 내려가는 그 집 관련해 갖고 빚을 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새날 방송에서도 문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그 사비로 계산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었잖아요. 생활비조차도 그렇게 사비로 쓰는데 계속 왜 특활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왜 있지도 않은 거를 계속 증명해내라고 하는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뭐 생활비를 사비로 썼다니까 이제 생활비를 왜 그렇게 많이 썼냐 하는데 남의 생활비까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그게 그 정권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게 우리가 원세훈의 자녀가 현금을 들고 강남 아파트를 샀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원세훈이 국정원 특활비 유입해서 썼다고 그래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이런 게 특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양산 집에 돈 빌려서 했다는 것도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때 원세훈 자녀가 돈 가지고 가면서 개수기 들고 가가지고 그걸 돈 샜다 그러잖아요. 특활비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써였던 자기 정권들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라고. 예, 문 대통령 재산이 21억 원이에요. 그 대부분 다 뭐 집에 뭐 이렇게 묶여 있거나 이런 상태고, 와 진짜 언론들 좀 너무하더라. 어제도 그런 얘기 좀 드렸는데 문 대통령이 지인한테 11억 빌렸다가 갚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해충돌 아니냐는 식의 보도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사저 이해충돌이요. 대표적인 애가 이명박이지. 이명박 사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이시영이랑 그 땅
국가 돈하고 개인 돈하고 절묘하게 섞어가지고 하였던 그 그랬네. 꼼꼼함.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된 보도 한 대가 주진우 말고 누가 있었어요. 예. 맞아. 보도조차 못했었죠 그때 당시에. 예. 그게 우리나라 언론 구조가 근데 여기에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음. 누구는 특파비 빼가지고 기자들 입 막아주고 누구는 일요일 날 등산을 따라가건 어디에서 뭘 하건 아메리카노 한 잔밖에 안 주니까 언론들이 누구를 보겠냐고요. 누구는 보면서 외람되지만 누구는 보면서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 이런 언론들의 태도. 결국은 언론들이 이 사람들은 잘 보이면 나한테 돈이 떨어질 것 같다. 이익이 떨어질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당장 피해를 볼 것 같아. 근데 반면에 민주정부에서는 저 사람들한테는 잘해줘도 그만 못해줘도 그만 그러면 당연히 민주정부가 아닌 정부의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기레기들이 잘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라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아무리 장난을 치고 언론이 아무리 현 정부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님 2만 원짜리 브러쉬를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현 정부의 공을 알아줘야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몰라주면요 다음 정부에서는 특활비 늘리죠. 야 골치 아픈데 기자들 입에다가 돈다발 좀 물려줘라. 광고 좀 주어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근데 문재인 정부처럼 투명하게 쓴 거를 지금 다 오픈하고 감사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정부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인수위 시절에도 지금 언론이 저렇게 줄을 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때 특활비를 어디까지 도대체 쓴 거냐.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이 저렇게 미쳐 날뛸 수가 있느냐. 우리 경에 147억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지들은 밝혔다, 우리 감사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 밝힌 건 각 지검 등에 얼마 나눠주는지만 계획만 발표했던 게 끝인데 그러면 청와대 특활비 어떻게 쓰겠냐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받는 것도 없앨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눈먼 돈인 거예요. 영수증 첨부하지 않고 147억을 어떻게 쓸까 나는 궁금해. 물론 그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썼겠냐고요. 술만 마시는 걸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야, 검사들 뭐 대전 내려가지고 그 검사들이랑 술 한잔 맞고 경력이 한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실제로 그 147억 못 씁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뭔가를 썼던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개인이 다 썼다고 볼 수는 없겠지. 뭐 나눠준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발표 못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국민이 다 보는 것도 아니잖아. 국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내용만 보고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 밝히잖아요. 그게 윤석열이고 나는 그 윤석열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직권남용, 뭐 기관장 블랙리스트 이런 것처럼 윤석열이 끝날 때쯤에 이런 논란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한번 지켜보고 싶어. 필연적으로 저는 부패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에 놓여 있다. 왜? 윤석열이 검사할 때도 장모, 부인, 본인까지 해가지고 그 지랄들을 했는데 대통령의 장모, 부인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마어마하죠. 중앙지검만 장만 돼도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김건희 전시회에 협찬을 내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부패 예약입니다. 예약. 맞아요. 프랑스에서 페이스오프 하는데 22억 들었다던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